네, 오늘장 일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옵션 만기, 이제 정말 종가가 나오기 얼마 전인데요. 외국인들의 마법 같은 그 마술을 우리는 오늘 눈으로 보고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약간의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이 엊그저께만 해도 대세였었는데 보기 좋게 예상이 빗나가면서 프로그램 매수 규모만 차익과 비차익 도합 장중 1조 6천억 넘게 기록되기도 했었습니다. 막판에 준다고 해도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유입된다면 역대 몇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집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정확한 종가 그리고 프로그램 도합 얼마나 매수가 들어왔는지도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과 또 옵션 만기를 겹쳤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나흘째 순항하면서 단숨에 1900선에 안착했는데요. 오늘 강보 합세로 거래를 시작한 지수는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성 장세 없이 무섭게 질주를 했죠. 장중 한때 1947선의 고점을 찍는 모습도 연출을 했는데요. 막판에 상승폭을 소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1940선에 안착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30포인트가 넘는 지수 상승에는 외국인들의 힘이 컸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오늘 하루만 외국인들이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프로그램 매매도 1조 6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에 비하면 기관의 순매수가 적은 것 같지만 기관 역시 4천억 원 정도 물량을 사들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96% 상승한 194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장 상승 출발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중 한때 상승폭을 줄이는 등 코스피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용했지만 그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오늘도 개인만이 시장을 지켜준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56% 상승한 47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환율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120원대 중반에서 다소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 소폭 반등했던 환율은 금통위 금리 동결과 또 더불어서 외국인 주식 순매수도 강하게 유지되면서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80전 하락한 1125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1.52% 상승하면서 주당 2만 원씩 상승을 했습니다. 134만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동차 3인방도 오늘장 무섭게 질주를 했죠. 현대차가 3.39% 상승세를 보였고요. 기아차도 3%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현대모비스도 2.13% 오르면서 31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1.81% 상승하면서 95,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중공업도 1.65% 상승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주당 1,150원씩 상승하면서 36,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0.66% 강보합권에서 한국전력도 2.1% 상승하면서 24,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0.18% 오르면서 28,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조용했는데요. 오늘 다음은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서울반도체와 파라다이스도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안랩은 0.33% 오르면서 12만 1,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M은 반면에 0.81% 하락했는데요. 48,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동서와 포스코 ICT가 강보합권에서 CJ ENM은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24,1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경기 민감주와 또 내수주 등 모든 업종이 상승하는 뜨거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먼저 증권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주는 코스피 1940선 회복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삼성증권이 1.19% 오르면서 5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증권도 4.12% 상승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주당 350원씩 상승하면서 11,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3.73% 오르면서 32,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물가지표 발표 결과 향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 민감주인 화학과 철강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LG화학은 2.02% 오르면서 32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호남석유도 주당 9,500원씩 상승했고요. 대한유화가 3.81%, 코오롱인더도 2.37% 오르면서 6만 9,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철강주도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철강주 종가 확인해 보시죠. 오늘 포스코는 2.42% 오르면서 38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제철도 주당 3,100원씩 상승했고요. 동국제강이 오늘장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6,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부제철도 4.88% 오르면서 4,41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한 차례 숨고르기를 한 조선주들 역시 주가가 다시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요즘 무엇보다도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조선주의 주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은 2.06% 오르면서 24만 8,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4% 가까운 상승세, 대우조선해양 역시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TX조선해양이 2.48%, 한진중공업도 3.63% 오르면서 12,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북 송전주들이 북한에서 새 경제관리 체계가 도입돼 사실상 계획경제와 배급제의 포기를 선언했다는 소식에 들썩였는데요. 대북 송전주, 먼저 광면전기는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3,22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선도전기가 11%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화전기 역시 11% 오르면서 1,120원에, 재룡전기도 9%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3,1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을 위한 연설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신공항에 대한 부분을 대선 공약으로 부각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영흥철강은 10%가 넘게 오르면서 2,08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우수 AMS도 5%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영화금속과 동방선기도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한라 IMS도 5%가 넘게 오르면서 4,99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최근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한 삼양식품과 CJ제일제당, 그리고 롯데칠성 등을 포함해서 음식료 업종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오리온은 0.67% 오르면서 89만 6천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롯데칠성이 주당 3만 8천원씩 상승했습니다. 롯데제과도 주당 9만 8천원씩 오르면서 163만 9천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양식품도 3.25% 오르면서 22,2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뚜기도 오늘장 7%가 넘게 상승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4조 정도 순매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집계가 나오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을 1조 5천억 샀고요. 프로그램으로는 차익 중심을 해서 1조 8천억 가까운 엄청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의도 쪽은 얼마나 놀라고 있을까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걱정했던 8월 옵션 만기, 그러나 대폭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외국인의 힘이겠죠?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뭐 옵션 만기라든지 매주 두 번째 주에 목요일날 돌아오는 변동성 확대가 오늘 아무래도 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금통위 관련돼서는 이벤트가 열리긴 했었지만은 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등 그 아시아 쪽의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금리 동결과 양적 완,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를 동결시키면서 일단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좀 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처럼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금일 시장이 좀 상승세가 좀 더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급등함에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양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수 상승에 따른 국내 기관들의 추가 추격 매수 여부도 좀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외국인 순매수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은 그 이 시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8월 같은 경우에서는 유로존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액션이 나올 것으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은 바캉스 시즌을 맞이해서든지 일단은 9월 초반
그 22 통화정책회의 이전까지는 추가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거꾸로 말하면은 9월 초반까지는 일단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금일 증시가 그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내일 정도에 있어서는 숨고르기 양상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지속적인 외국인의 수급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옵션 만기 약간 특수성이 끼면서 1940까지 왔는데, 약간의 되돌림이 있을까요? 뭘 사야 됩니까? 지금 사면 좀 늦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예, 뭐 일단은 뭐 그 각사들의 일단은 뭐 그 8월달 전망치를 살펴보면 대개 1950에서 2000포인트 정도를 좀 예상을 8월달 전망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현재 목표 주가에 대비해서 사실상 시장 참여에 관련돼서는 좀 크게 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주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이 뭐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것을 봤을 때는 8월 중에는 일단은 지수가 조정 시에는 아무래도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상은요? 대형주 괜찮나요? 예, 일단은 뭐 외국인들 매수세의 그 수급에 의한 장이라면 일단은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수급의 포커스는 일단 기관이 아직까지 추격해서 사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최진책임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수급 분석 정말 필요한 날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한 1년, 한 달 만에,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산 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금액적으로 뭐 코스피를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많은 뭐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만큼 지금 일단은 예상했을 때는 상단으로 많이 갈 것이냐 아니면 하단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냐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일단은 지금 상단으로 많이 가는 쪽을 좀 선택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내일은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좀 상승을 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실 좀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시장을 한번 보시면 오늘 1.9% 정도가 올랐는데요. 그만큼 상승폭이 상당했죠. 상승폭이 상당했고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걸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총 상위주들 다 올랐고요. 그리고 안에 중국 경기 부양책이 조금 돌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상승폭을 많이 시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뉴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6월에 생산 소매 판매 둔화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 중국 쪽에요. 그리고 부양책이 기대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 생산에 대해서 부진하게 되면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오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받아들일 때는 부양책이 기대된다. 그만큼 시장 자체는 뭐 뉴스에 어느 정도의 기사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은 지금 뭐 우려감보다는요 위험 자산에 대한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센티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좀 갖추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수급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그 전에 한번 시장을 체크하면서 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1989포인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남은 포인트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5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그만큼 지금은 한 번 더 시세 자체가 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 방향 자체를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무조건
시총 상위주다.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지금은 시총 상위주를 사셔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시총 상위주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점 매수세. 예, 저점 매수세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다 불기둥이 다 솟았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대여 부분 다 업종 전 업종이 대여에 다 올랐죠. 오를 만큼 지금은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철강금속 그리고 운수장비, 운수창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수급 자체가 좀 불균형하게 들어왔던 종목군이 좀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돌아서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원래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돌아서기가 힘들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돌아서는 모습,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혹시 A네 앵커님 오늘 종목 유심 있게 보신 종목 계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옵션 만기이니까요. 지금까지 앞서서 많이 좀 이렇게 맥도덕 현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파생 쪽에 이끌려서 시장과 연동되는 삼성전자 좀 보고 있었거든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먼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130만 원을 돌파하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1900선을 뚫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130만 원을 돌파하고 어제 1900선을 뚫고요. 1900선 자체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매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상당한 금액이 어제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되고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상에 어느 정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은 잘 나가는 자동차 그래서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달리는 말과 똑같은 형상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제가 1차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 가지고 계신 물량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이죠. 140만 원까지도 조금 홀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까지 좀 들고 가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오르려면요.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주가 자체가 140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작용을 분명히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쪽에서는 또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의해서 화학주, 정유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주도 똑같고요.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앞에 상당한 갭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갭이 발생하면서 지금 갭 매폭이 작업이 들어가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가를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지키면서 매도가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약간의 좀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장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 자체를 늘리셔야 되지 줄일 수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요.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남북 경업주라든지 아니면 가스관주 그래서 대북 손전주 같이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에 대한 도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업종이 다 올랐죠. 그중에서 북한에 대한 기대감의 종목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일단 남북 경업주죠.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하는 시점인데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그만큼 투자 경고 종목이죠.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시장에서 오늘 상당한 시세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조금 배움의 학습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이런 종목들이 가는구나. 이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었죠. 갑자기 주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 눌림목 자체가 이 부분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눌림목이 형성이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대기를 해놓으셨다가 비중은 10% 내로 그렇게 올라타시면 오늘까지 하면 상당한 수익률이죠. 그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좀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은 사람들이죠.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윗꼬리 자체가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아직까지 위쪽에 룸 많다. 무조건 시총 상위주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내일장 특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딱 한 가지만 언급해 주신다면요. 예, 저번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별로 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고심하던 끝에 STX 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STX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졌었죠. 하지만 재무 건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특징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시총 상위주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TX 조선해양 그만큼 지금은 좀 사셔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00원 정도를 또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손절가는 지금 시장에 좀 짧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잡아서 만 원 정도를 좀 보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원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내일장 관심주 STX 조선해양이었습니다. 13,000원까지 기대해봐도 좋다. 이상 오늘 수급 분석의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님이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많이 오르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는데 내일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님과 동양증권 도남지점에 계시는 김주선 대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장에서 이렇게 하면 수익 낼 수 있다. 저희가 미리 여쭤보고 답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보고 얘기 들을게요. 자, 내일장 다이렉트로 물어봤습니다. 내일 주식 사도 됩니까? 내일장의 변수는요. 내일 종목 살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골라야 됩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면 되나요? 자, 답을 들어보니까요. 김주선 대리님은 현금 30% 외에 나머지 정도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홍희진 팀장님은 매수보다는 관망. 지금 뭐 반대로 조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왼편은 이제 우리 김주선 대리님의 의견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김주선 대리님이 그냥 좀 지켜보자. 홍희진 팀장님은 한 70% 정도 사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선 대리님이 변수로 선물 시장하고요. 프랑스의 신재정 협약을 꼽고 계시고, 홍희진 팀장님은 유럽과 또한 기관의 차익 물량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크로스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김주선 대리님은 이제 경기 민감주와 실적 우량주 이렇게 좀 보자고 하셨었는데요. 그리고 홍희진 팀장님은 기대감 아닌 팩트를 볼 때라는 이런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결국 결론이 제일 중요하죠. 자, 김주선 대리님은 내일 좀 관망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루멘스를 좀 괜찮게 보고 계시고, 홍희진 팀장님은 현금 30% 말고 주식 사도 되는데 ENF 테크놀로지가 괜찮아 보인다고 종목까지 콕 집어주셨습니다. 자, 정리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먼저 김주선 대리님 매수보다 관망하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앞서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다 왔나, 더 가나, 더 갈 수 있다면 얼마만큼 정도 위쪽에 룸이 남아있나, 이 얘기가 제일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이슈, 특히 이벤트들을
가지고 좀 따라가는 매매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굉장히 수급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관망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일단 내일 기준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또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해서 관망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뭐 기간 조정 국면으로 당분간은 조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그 텀은 이제 다음 달에 9월 12일 날 이제 독일 헌재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ECB 그 채권 매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는 기관에서 지금 4개월 정도 펀드를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매도 압력, 오늘도 기관은 마지막에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기관 매도 압력하고 외국인 매수 세력하고 굉장히 대립되는 구도로 며칠 정도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간 조정 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점치는 이유는, 잠시 차트를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7월 이후에 유럽 재정 위기를 맞고 올 초까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차트가 아니라요.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차트거든요. 마치 지금 최근하고 비슷한 모양 네,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보시면은 이날 보면은 1월 20일 정도, 1월 20일 날 보면은 기간이 그 장대 양봉이 나온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제가 동그라미 지금 쳐놨거든요.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장대 이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뚫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월 20일 날. 네. 이때 외국인이 1조 정도 샀었거든요. 아. 예,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기간 조정 국면 가다가 또 갭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도 1조 이상 샀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때하고 비슷한 양상이 좀 나올 가능성에 저는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게, 일단 유동성을 미리 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LTR로, 그러니까 양적 완화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지금도 9월 중반에 헌재 판결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있고, 당장 오늘 밤에도 프랑스 신제적 협약 관련된 판결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불확실성 확대될 수 있지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유동성이 지금 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다시 크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이게 2월 달 건데 지금 최근 걸 봐보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외국인은 선물에서도 제가 저번 주가 1770까지 떨어질 때만 해도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당 부분 되돌렸습니다. 만기약 가까이 선물 매수하면서 뭐 아까 외도동 현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물에서는 이미 외국인은 위쪽으로 조금 보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고, 이제 당분간은 기관 개인대 외국인 양상이 흘러가겠지만은 결국에는 외국인이 어쨌든 우리 시장의 키를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간 조정 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조금 가능하지 않나. 특히 제가 거래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 박스권 상단에서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래 보시면은 거래가 어제 오늘 굉장히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네. 당분간도 조금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은 시장 에너지는 뭐 2000포인트 근처까지도 볼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외국인들이 뭔가 좀 미리 사는 그런 움직임, 조금 이렇게 쉬다가 가겠다, 2000까지도 가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다만 약간 기간 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좀 관망해보자는 의견. 자, 홍의진 팀장님이 현금을 한 30%만 쥐고 나머지는 네. 다 주식 사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별로 보시면은 오늘 삼성전자, IT, 그다음에 화학이나 뭐 건설, 철강, 증권, 그러니까 안 오른 업종이 없을 정도로 모든 업종이 좀 골고루 올라주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에 대한 돌파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이유 자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원하는 뭐 이벤트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 자체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노려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좀 다행스럽게도 원하는 방향대로 좀 흘러갔죠. 근데 그만큼 좀 중요한 게 현재로서는 유동성의 방향인데, 오늘 외국인이 1조 5천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언제 지금 이런 흐름이 갑작스럽게 바뀔지 모르죠. 불과 2주 만에 시장 흐름이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해 보신다면은 그만큼 빠르게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전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시장은 현재 구간, 일단 대형주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요, 일단은 중소형주에 대한 매집이나 혹은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유 자체는 삼성전자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지만 1.5%죠. 원하는 수익률만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주긴 하긴 했지만 여기서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만 삼성전자는 더 상승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1.5%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은 아무래도 없겠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대형주에 대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현재로서 좀 필요하지만은요, 비중 자체를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거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오르고 나서 차기적으로 뭐 중소형주가 오를 수가 있는데 뭐 바로 오르냐 아니면 향후 뭐 나중에 오르냐 그 부분 좀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라는 이유에서 일단 대형주는 조정시 매수, 중소형주에는 뭐 실적 우량주나 하반 경직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매집 관점으로 지금으로선 접근하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온다면 모를까.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중소형주 매집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내일장에 대한 변수는 뭐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 김지선 대리님은 이제 오늘 밤에 있을 프랑스 신재정 협약과 더불어 선물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선물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먼저 방향성을 보여주고 쉽게 말해서 현물에서 따라가는 모습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물에서 지금 일단 어제 보통 이제 계약수로 만계약 정도를 사면은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통 이제 말들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1800 밑으로 떨어질 때도 그 전에 이제 만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나서 추세를 전환했듯이, 근데 지금 어제 만계약 가까운 부분이 나와서 사실 개인적으로 계속 시황에 대해 말씀드렸지만은 그 박스권 상단에서는 저도 특히 ETF 같은 부분은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일단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 그 멈추게 된 계기가 어제 선물 시장에서 도는 거 보고 조금 여기서 위로 좀 틀려고 하는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계속 그 방향성을 트는지를 보셔야 되실 것 같고, 일단 이미 뭐 어느 정도는 방향성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외국인은 상방 쪽으로 조금 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사실 구체적 정책이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시장이 일단 앞서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박스권 상단 특히 121선까지 오늘 뚫는 게 결정이 됐는데, 내일 9시 반에서 10시까지도 뭐 특별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특히 외국인 그 수급이 계속 받쳐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또 신재정 협약 관련된 부분은 뭐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불확실성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시장이 지금 뭐 빠르게 강하게 돌아서는데 순응을 해서 좀 따라가기 위한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조 8천억 가까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외인 역대 최대 순매수라고 지금 공식 집계가 뜨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홍희진 팀장님도 역시 변수를 유럽에서 하나 찾아주셨고, 기관의 차익 물량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수급입니다. 뉴스에는 지난주 그 전부터 좀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사상 최대 프로그램과 사상 최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1.9% 한 2% 가량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가량밖에라는 의미를 말을 썼냐면, 네. 일단은 지금 오늘 개인의 물량과 기관의 매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흐름이라면 1조 5천억이라면 엄청나게 좀 많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은 상당히 좀 커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도 많았지만 매도도 상당히 좀 많음으로써 삼성전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간다면은 추가적으로 자금을 오늘만큼 투입을 해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현재로선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940을 뚫고 50을 뚫고 2000포인트를 단기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오늘보다 더 많은 자금이 아마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자금 자체가 어디서 나올지 상당히 좀 의문스럽다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채금리가 6.98, 스페인 쪽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악재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ECB 정책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도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중요한 부분 자체는 지금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그동안에는 시장을 받쳐주는 게 지지자의 역할을 했는데, 7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기관들이 매수했던 금액이 2조 9천억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2조 9천억인데 오늘 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2조 9천억이 들어온 만큼 그만큼 반대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를 포기하기에는 이르지만은 너무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으로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기관이 차익 매도가 나오는데 외국인마저 시장을 봐시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조정 흐름이 나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
현재로서는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것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왔던 게 6월 22일 날이죠. 지금 2조 원입니다. 16,000계약 매도가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이 보여줬는데, 얼마 전에는 순매수,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다른 국가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이 언제 급작스럽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외 악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걸 인정해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너무 좀 긍정적인 대응보다는 서서히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도 대형주 쪽에서 좀 맞는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것을 뭐 속도는 몰라도 이제 네. 멈추지 않는다라면은 그렇죠. 기관도 그냥 하다 안 돼서 이제 따라 사는 경우도 있나요? 따라 살 수 있는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 특히 이제 투신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자금 비중이 상당히 좀 큰데요. 환매가 지금 계속 개인들 2천이면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는 그럴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개인들의 매도 물량 자체도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증거로 좀 작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국내 경기가 안 좋은데 개인들이 여기서 쏟아부을 자금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돈이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은 연기금밖에 없죠. 연기금밖에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장중에 4천 원 이상 사다가 매도 전환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의 수급이 악화가 되고, 기관의 수급이 악화된 상태에서 외국인마저 놓아졌을 때는 굉장히 좀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시장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요. 뭘 살까?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야 되나? 이 얘기로 좀 넘어갑니다. 종목 선정법을 여쭤봤어요. 자, 김지선 대리님은 경기 민감주와 실적 우량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서 최진 애널리스트는 위쪽으로 갈 룸이 없다면서도 외인 중심의 장세라면 역시 이제 답은 대형주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두 가지 컨셉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 건들고 있는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들, 화학이나 특히 건설 쪽 제가 당분간 안 좋게 봤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주식들 요즘에 좀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컨셉이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로 외국인 들어오는 거를 따라서 사는 컨셉 하나랑, 두 번째는 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코스피를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코스피는 아시다시피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최근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많이 제가 올랐죠. 보여드린 이유는 네. 코스닥을 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코스닥을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은 굉장히 코스피에 비해서 소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코스닥 중에서 굉장히 우량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특히 최근에 잘 나왔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지금 1950에서 2000 사이까지 만약에 가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순환매는 또 일어나게 돼 있고,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오늘 또 차익 매물 봐서는 뒤늦게 대형주를 따라잡기보다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를 또 베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중에서 굉장히 실적이 괜찮고 이미 낙폭이 큰 그런 업황이 바닥에 있는 걸로 알려진 그런 종목들, LED나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포트에 어느 정도로 담는다, 뭐 한 종목만 갖고 계신 분들 별로 없으니까 예. 반반, 뭐 낙폭과대 반, 코스닥 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TF를 사실 ETF나 이제 이런 시장 관련된 주식들을 1800 후반대에서 사실은 매도를 좀 했거든요. 네.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부분을 채우는 작업 그러니까 제자 전체로 보면 한 60% 정도는 대형주 쪽으로 할 생각이고요. 20% 네. 정도는 현금을 놔두고,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를 가지고 뭐 코스닥 중에서 좀 어닝이 잘 나오고 있고 수급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YG 추천드린 것처럼 그런 거는 20% 미만 정도에서는 조금 트레이딩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현금은 왜 남겨두는 겁니까? 현금은 일단 지금 이제 지수 부담 때문이겠죠. 100%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또 여기서 기간 조정인 국면이 나오면은 계속 모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굳이 이제 따지자면은 네. 예, 포트에서 한 20% 정도만 코스닥.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건 성향 차일 수도 예.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 종목을 이렇게 많이 비중을 싣는 편이 아니라서 네. 뭐 변동성을 즐기시거나 조금 더 리스키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대형주를 따라가시는 요즘은 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주가 제일 리스키했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벤트나 시황 가지고 움직이는 때는
뭐 대형주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홍의진 팀장님은 그러나 종목 선정법에 기대감 아닌 팩트를 보자라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 궁금도 하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은 뭐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뭐 양적 완화 혹은 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반대로 실질적으로 수익이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상품값의 반등이 나오는 업종에 대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 관점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업종이 다 오른다고 해서 그 업종들이 지금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실질적으로 상품값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면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게 에틸렌이라든지 나프타에 대한 상품값의 반등이죠. 아무래도 호남석이라든지 LG화학 같은 종목들의 반등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제 마진이 좀 좋아진다면 정유 업종은 상당히 조금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 보시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자체가 S-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그동안에는 뭐 대성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흐름이 좋아질 때는 S-오일이나 GS 같은 종목들의 상승폭이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제 마진이 좋아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상품 관련주들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렸습니다. LG상사를 예를 들어 드리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S-오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은 6월 달에 잡혔고 7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은 저점을 이탈했지만 이 종목을 깨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서 앞으로 상당히 좀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지금 정제 마진이 지금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업종 플러스 정유업종은 실질적으로 상품값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품 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팩트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좀 실적 플러스 하반 경직이 강한 종목, 대형주뿐만 아니고 중소형주에도 그런 종목이 있겠죠. 오늘 좀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세방전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세방전지는 국내 1위의 축전지 업체죠. 자동차 수요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1회 업체인 만큼 실적은 굉장히 좀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주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흔들림과는 상관없이 주가는 안정적으로 옆으로 그냥 기는 흐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3% 이상 급등이 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향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인데 왜 안 가냐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 종목이 차기 주도주 혹은 급등주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그러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향후 뭐 IT 업종의 개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동차에 대한 수급 개선 부품주나 IT 부품주 혹은 테마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 좀 여전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상품값의 반등이 나오면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실적은 좋지만 오르지 않았던 종목 중에 시장보다는 좀 강한 종목 그러니까 저점이 좀 양호하게 잡혀져 있는 종목이 무언가 좀 찾아보시고 좀 대응하신다면 상당히 좀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뭘 살까요?에 대한 두 분 전문가의 대답을 제가 미리 취합했었죠. 자, 김주선 대리님은 루멘스라고 답하셨잖아요. 예,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여기서 한 종목만 얘기하자면은 이제 너무 대형주는 좀 지겨워하셔서 루멘스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루멘스 바로 말씀드리면은 뭐 아시다시피 LED 중에 이제 서울 반도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이제 조금 밀린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서울 반도체 다음 정도의 LED 쪽에 이제 업종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제 코스닥 업체인데 시총은 2천억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그 어닝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매출액 1,200억, 순이익 한 100억 정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서울 반도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굉장히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상치가 한 60억 정도였는데 굉장히 높은 상황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 삼성 LED 쪽으로 공급하는 이제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죠. 그 뒤에 이제 LED 소자나 이쪽 매출이 그 증가되는 바람에 좀 좋게 나왔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셉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 계속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부분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좀 빨리 말씀드리면 6,250원 이하 매수가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매도가는 6,700원, 700원 중반, 그러니까 정확히 770원 정도를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70원 정도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인 5,800원 정도. 네, 말씀드리는 선으로 지금 급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좀 소외됐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매기가 들어올 거다. 루멘스, 얼마 전 어닝 서프라이즈 냈던 종목 사보시면 좋겠다 얘기였습니다. 자, 홍희진 팀장님은 ENF 테크놀로지 어떻게 아까 얘기는 좀 다른 듯 했는데 결론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수급이죠. 제가 주목하는 부분 좀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대응 전략을 좀 잘 지금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LCD 전자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식가게이나 그다음에 신나 그다음에 박리액 이 부분을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과 LCD 산업과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패널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패널 값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렇다면 패널 관련된 종목은 상당히 중요하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 증가가 상당히 좀 눈에 띄죠.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 한번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09년 매출 900, 2010년 1,300억, 그다음 2011년 1,6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2,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첫 스타트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500억 이상 좀 달성이 되면서 지금 매출이 한 2,000억을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꺾이면서 다시 한번 밀리나 싶더니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반등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40일선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모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여기서 안정이 되고 코스닥 시장이 급반등이 나온다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죠. 안정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0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매도가는 목표가겠죠. 12,000원 전고점까지 손절가는 9,000원 이탈되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루멘스와 ENF 테크놀로지였고 지난주 추천 종목 이제 AS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자 김주선 대리님 YG 엔터였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덕도 좀 예, 네. 싸이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예. 싸이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 근데 YG라는 이제 옷을 입으면서 그 시스템을 만나면서 해외 쪽으로 굉장히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SM이나 YG 같은 경우 해외 비교 사례가 없습니다. 뭐 일본의 에이벡스도 있고 미국의 유니버셜도 있지만 완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되게 YG라는 회사가 이제 제2의 SM처럼 계속 예, 그렇게 해외 쪽 얘기하셨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좀 미래 가치주로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목표가는 달성을 하고도 남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뭐 일단은 뭐 단기 수익률은 취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55,000원대에서 또 한 번 큰 저항이 있지만은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싸게 또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 반면에 빙그레 홍희진 팀장님도 예, 오늘 뭐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음날 제가 목표가 도달할 뻔했는데 일단은 상당히 조금 중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빙그레, 뭐 바나나 우유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사드시는 분이 계시면은 일단은 이 종목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수출도 지금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10만 원까지 좀 목표가를 좀 잡고 지금으로서는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기로 끌고 네. 한번 가보자. 빙글의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종목까지 점검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끝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내일 전략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